자, 미국 증시의 핫한 종목들 확인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을까요? 네. 좀 오랜만에 뵈서 환하게 웃으면서 시작을 하고 싶은데 네.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참담하거든요. 네. 우선 지난주 증시 한 줄 평을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제 노벨 평화상 탈락에 대한 뒤끝이 장렬했다라는 걸로 뒤끝이요? 말씀드리고 있겠고요. 또 하나 지금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해고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미중 갈등이 재점화됐다라는 그렇죠. 것 때문에 3대 지수가 그냥 그 화들짝 놀래서 급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 발언 100%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발언이 나오고 나서 중국은 이제 추가 관세 위협에 대해서 철회를 촉구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추가 회담을 요구했는데 지금 제가 스튜디오 들어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확인해 보니까 이런 말을 올렸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왔고요.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공황을 원치 않고 중국의 시주석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중국을 해치지 않을 거고 돕고 싶어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걸로 봐서는. 그러면 지난주에 그런 얘기는 또 왜 남겼던 걸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즉흥적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가자 지구에서 철수하고 뭐 이스라엘이 철수한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거 나오고 나서 이제 공교롭게도 노벨 평화상 발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심기가 불편했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계산적이긴 하지만 이게 즉흥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리스크가 오늘은 많이 크게 해소될 걸로 시장에서 많이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중 관세 리스크 하루빨리 좀 해소됐으면 좋겠는 마음이고요. 자, 그렇다면 대표님이 꼽아오신 종목단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볼까 하는데 우선 엔비디아를 들고 와 주셨어요. 지난주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좀 빠지긴 했는데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엔비디아는 사실 그 AMD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오픈 AI가 AMD 지분 10%를 취득하면서 또 수십억 달러 규모의 AI 칩을 단연간 공급 계약을 체결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AI 시장에 엔비디아 입지가 위축될 거다라는 것 때문에 하락을 했었는데요. 최근 젠슨 왕이 CNBC 인터뷰에서 보면 AI 수요는 계속 폭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블랙엘 GPU 수요도 견조하다. 그러면서 또 AMD에도 언급을 했죠. AMD가 오픈 AI 지분 10% 넘겨준 거는 기발한 착상이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지금 엔비디아는 인텔에 50억 달러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오픈 AI에 1000억 달러, 그 다음에 오라클과 또 그 일론 머스크의 XAI에까지 2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AI 칩 생산 수익뿐만 아니라 이제는 투자 수익까지도 노려보고 있는 것 때문에 이거는 넘버원의 자신감이다. 그래서 엔비디아 제국 건설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는 지금부터 모아 가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난 금요일장 트럼프 발언 때문에 4.89%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죠. 주가는 지금 183달러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고가는 195달러 정도에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목표 주가를 300달러까지 올리는 투자은행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점에서 모아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는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매수 관점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어플라이드 디지털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눠볼까 하는데 오랜만에 들고 와 주셨네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네, 실적 발표하면서 급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AI 거품론 또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나 대형 IB들이 AI 거대 인프라 생태계 구축 초기 단계다. 그래서 아직 거품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AI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다. 따라서 지금 AI 소프트웨어나 이런 업체들이 앞으로 수혜를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플라이드 디지털 실적 발표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내년 1분기가 84% 증가한 걸로 나왔어요. 그리고 또 코어이브와 6월달 70억 달러 리스 계약에다가 150메가와트 계약을 신규 체결을 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역시 그 트럼프 발언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장중에 뭐 20 몇 %까지 급등하다가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면서 16.05% 급등으로 마감이 됐는데 역시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신고가까지 그대로 내달리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제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저는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눌림목 구간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플라이드 디지털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다. 관망 관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서학개미들의 테슬라 450달러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뭐 410달러까지 계속 빠지고 있는데 테슬라는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가 지금 중국 판매량이 이제 신형 모델 Y로 인해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을 정말 엄청나게 다운을 시켰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RBC 같은 경우는 옵티머스를 기회로 인해서 목표 주가를 500달러로 또 상향 조정하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 역시 트럼프 발언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 인상을 시사하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470달러 고점을 찍고 이제 우하향하면서 21선, 이 일봉 차트상의 21선이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그 중국 매출 둔화라든지 아니면 가격 인하에도 앞으로 판매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이런 걸 또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관망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뭐 로보택시나 자율주행 관련 것도 앞으로 자율주행 테스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아마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뭐 문제점들도 발생이 그렇죠.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관망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쪽 매출 둔화 리스크가 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잡는다면은 네. 몇 달러 정도에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테슬라를 뭐 워낙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지금 보면 이제 413달러가 종가였어요. 예. 그런데 지금 차트 모양상으로 보면 한 번 더 내려오면 400달러 근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400달러 선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혹시라도 400달러가 무너진다 그러면 저는 390달러에서 410달러 부근이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MP 머티리얼즈도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 어느 이슈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특히 중국이 히토류 수출에 대해서 규제를 할 경우에는 그렇죠. 이 MP 머티리얼스는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더라고요. 이게 미국이 이제 미국 정부도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 내 유일한 히토류 생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규제 강화에 따른 반사 이익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요. 주가를 보면 신고가 경신했었고 장중 고점이 84.92달러 신고가 경신한 다음에 윗꼬리를 길게 단 양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폭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미중 갈등이 완화되면 단기간에 급등했던 종목이 급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지금 구간부터는 비중 축소하시고 단기 급락 요인이 있다는 거 대비를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슈별로 좀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 주에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투자자분들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뭐 대폭락장의 시작인지 아니면 뭐 일시적인 뭐 하락에 불과한 건지 뭐 그나마 다행인 점은 비트코인도 그렇고 암호화폐 시장은 조금 되살아난 것 같은데 네. 대표님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실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 사실은 그 뭐 대공황이 온다, 뭐 경기 침체가 온다, 뭐 지금 AI 거품론 얘기가 나왔는데요. 3분기 어닝 시즌이 지금 본격적으로 개막했잖아요. 네. 그리고 연방 정부가 셧다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직 미국 경제는 견조하다라는 얘기가 대부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지금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고 보고 예.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 11만 달러가 붕괴됐었거든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근데 지금 보니까 11만 2천 달러 정도까지는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네. 단기
하락폭이 큰 종목들, 그다음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저는 분할 매수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기업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실적 변수 네. 잘 챙기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단기 낙폭 과대 종목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이번 주는 대응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떤 일정들 위주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이제 10월 14일 날은 파월 의장 발언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 14일 날부터 본격적으로 그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15일 날 원래는 이제 9월 CPI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이게 아마 늦어질 것 같아요. 네. 일부에서는 17일 날 발표된다, 24일 날 발표된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PI도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9월 달 비농업 고용 보고서 발표되는 금요일 날, 그다음에 네.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10월 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추가 인하하느냐가 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연준 이사들의 발언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셧다운 사태가 길어질 경우에 이제 이런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지 않죠. 그런 만큼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